지금 이 순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단 한 번뿐인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 사슬인 사이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인사이트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짧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요. 지금으로부터 딱 3개월 사이에 연달아 터진 2개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2026년 1월 3일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독재자 마두로를 전격 체포한 사건이에요. 작전명은 확고한 결에 단 3시간 만에 마두로를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인 2월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 민영화 법안에 서명하면서 빠르게 시장 개방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라고 불렸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까지 사망하면서 이란은 보복으로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사이에 베네수엘라 개방과 호르무즈 봉쇄, 이 두 사건이 동시에 터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정치적 이슈로만 보시는데요.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 투자를 이해하려면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기름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 원유는 사실 다 같은 검은 액체가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벼운 기름과 무거운 기름입니다. 가벼운 기름은 물처럼 찰랑찰랑하고 맑아요. 미국 텍사스 셰일 오일이 대표적이에요. 휘발유 만들기는 쉬운데 경유나 항공유 같은 걸 많이 뽑아내기는 어려워요. 반면에 무거운 기름은 진짜 꿀이나 땅콩 버터처럼 끈적끈적하고 무겁습니다. 베네수엘라랑 캐나다에서 많이 나와요. 특수한 설비로 정제하면 경유, 항공유 같은 고부가 제품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미국의 대형 정유사들, 발레로나 마라톤 같은 회사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무거운 기름을 처리하는데 최적화된 특수 설비를 지어놨어요. 이걸 코커라고 부르는데요. 수조원을 들여서 어떤 찌꺼기 기름도 휘발유로 만드는 최고급 장비를 갖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2010년대에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터지면서 미국 땅에서 쏟아지는 기름이 전부 가벼운 기름이었던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최고급 스테이크 굽는 장비를 갖춘 레스토랑인데 냉장고를 열었더니 샐러드용 채소만 가득한 거예요. 비싼 장비를 놀리거나 비싼 운송비를 내고 멀리서 고기를 사와야 했던 거죠. 이게 미국 정유 산업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일치, 미스매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발레로 에너지, VLO가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주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공식으로 보면요. 매출은 유지되는데 원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폭발합니다. 매출 쪽을 보면요. 미국 경기가 괜찮고 중국 경쟁자들이 약해지면서 휘발유 제품 가격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매출은 유지가 돼요. 원가 쪽은요. 베네수엘라산 중진류가 들어오면서 재료비가 뚝 떨어집니다. 기름값이 내려가는데 정유사한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줄어드니까 이익이 폭발하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정제 마진, 크랙 스프레드 확대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발레로가 최대 수혜주인 이유가 4가지예요. 첫째, 중진류 처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코커 설비 규모가 세계 최대라서 베네수엘라산 초중진류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둘째, 지리적 우위가 있어요. 발레로 정유 공장이 대부분 멕시코만에 몰려 있는데요. 베네수엘라가 바로 그 아래에 있거든요. 중동에서 한 달씩 배 타고 올 필요 없이 훨씬 싸게 원료를 조달할 수 있어요. 셋째, 중국 경쟁자들이 몰락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넷째, 호르무즈 봉쇄가 추가 수혜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2026년 3월 1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세계의 에너지 동맥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하루 1,50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차단됩니다. 실제로 유가는 봉쇄 선언 직후 배럴당 66달러에서 113달러로 무려 47%나 올랐어요. 전문가들은 봉쇄가 장기화되면 14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 큰 타격이에요. 한국은 수입 원유의 69.1%를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그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정부가 비축유를 201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정유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발레로는요, 베네수엘라 루트로 원료를 조달하니까 중동 의존도가 낮아요. 중동 공급이 차단돼서 전 세계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 발레로는 싼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예요. 호르무즈 봉쇄가 한국한테는 타격이지만 미국 정유사한테는 추가 수혜인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결론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이 쏟아지면 유가가 떨어지겠네. 그럼 석유 주식은 다 팔아야 하는 거 아냐?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석유 회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캐는 회사 업스트림과 만드는 회사 다운스트림이에요. 캐는 회사는 옥시덴탈이나 엑슨모빌 시추 부문 같은 곳들이에요. 이분들은 땅을 파서 원유를 파는 회사들이에요. 베네수엘라 공급이 늘면 유가가 오르기 힘들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매출이 줄어요. 이번엔 악재예요. 반면에 만드는 회사, 발레로나 마라톤 같은 정유사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원유를 사다가 휘발유, 경유로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는요. 매출 그러니까 제품 가격은 중국 경쟁자가 망하면서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원료인 베네수엘라 기름이 들어오면서 비용은 뚝 떨어지는 거죠.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줄어드니까 이익이 폭발하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이번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정유주에 투자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유주 ETF, 크랙이라는 상품이에요. 이건 전 세계 정유 회사를 모아놓은 바구니인데요. 여기에는 미국 회사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한국, 인도 회사도 섞여 있어요. 문제는요, 베네수엘라의 싼 기름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으로만 가요. 일본이나 유럽 정유사는 이 혜택을 거의 못 봐요. 크랙을 사면 맛있는 고기와 맛없는 야채를 섞어서 먹는 셈이 돼요. 게다가 연 0.62% 수수료도 떼어가요. 두 번째는 미국 정유사를 직접 사는 거예요. VLO나 MPC예요. 발레로 에너지, VLO는요. 무거운 기름을 처리하는 설비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현재 주가가 약 237달러인데요. 52주 최고가가 247달러고 최저가가 99달러였어요. 1년 수익률이 무려 87.8%예요.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303%나 급증했어요. 마라톤 페트롤리움, MPC는요. 미국 최대 규모 정유사예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어요. 두 회사 모두 이번 사태의 가장 확실한 수혜주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타결하면 유가가 급락할 수 있어요. 둘째, 베네수엘라 내부 정세가 불안해서 실제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마두로는 체포됐지만 친마두로 세력이 아직 건재해요. 셋째,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 석유 제품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넷째, 발레로는 최근 포트아서 정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일부 가동이 중단된 상태예요. 다섯째, 유가가 100달러를 너무 오래 유지하면 역설적으로 수요 파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투자 결론을 정리하면 이래요. 베네수엘라 중진류의 귀환으로 미국 정유사 수십 년의 수건이 해결됐어요. 원가가 절감되고 마진이 폭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호르무즈 봉쇄라는 추가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중동 공급이 차단된 동안 제품 가격은 유지되고 발레로는 베네수엘라 원료로 계속 돌아가는 이중 수혜 구조가 된 거예요. 중국 경쟁자들은 할인 루트가 막히면서 원가가 3040%나 폭등해서 경쟁력을 잃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ETF보다는 순도 높은 투자, VLO와 MPC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기름을 캐는 회사 말고 기름으로 뭔가를 만드는 회사에 주목하세요. 베네수엘라 개방과 호르무즈 봉쇄, 이 두 사건이 만들어낸 이중 수혜 구조. 그 중심에 발레로 에너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영상은 투자 참고 자료예요. 실제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하셔야 해요. 투자에는 언제나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같이 사슬 인사이트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빨리 만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